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다 보면 지금 달러의 헤게모니는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마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나온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명목 화폐의 구성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 가장 거래가 많은 게 에너지를 축으로 하고 식량 자원을 축으로 하는데 거기서 과연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미국은 진짜 실제로 경찰 국가를 포기하는 건지, 군사를 진짜 실제로 축소하고 있는 건지 객관적인 자료를 오늘도 이제 가져왔어요. 이건 이제 또 다른 자료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영상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뭔가를 미디어를 보고 해석을 할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리고 미디어를 보면 그거를 그냥 일반화 시켜버려요. 그걸 그냥 일반화 시켜버리고 그냥 예상을 해버려요. 근데 어느 정도로 무지한 사람들이 많으냐면, 미국은 전략자산을 축소시킨 지가 전 세계에서 콜로니에서 축소시킨 지가 10년이 넘어요. 그리고 군함도 14대인가를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소형 말고 아주 대형. 근데 그 중에 거의 절반 정도만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왜 그렇게 군함을 그렇게 왜 축소를 시켰는지, 그렇게 축소시켜 가고 있는 와중에 오늘 제가 보니까 공중파 미디어에서 미군의 항모 중에 14조 원짜리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 동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댓글 반응을 보니까 와, 막 이렇게 찬양하는 듯한.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취임새만 하려고 하는 건지 과연 어떤 건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미디어에 바로 나와버리면 거기에 그냥 반응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큰 프레임상에서 진짜 달러의 헤게모니가 축소되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과연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아주 작은 뉴스죠. 미국 실업률이 감소됐다. 0.2%인가 감소됐다. 뭐 이렇게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실업률 감소한다. 경기가 호전될 거다라고 연준에선 예측할 수 있을 거고, 경기가 호전된다는 의미는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실업률이 감소됐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 이렇게 껴맞춰도 금리 인상하고 저렇게 껴맞춰도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아주 아이러니한 형국을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지금의 국면이라는 거. 이거를 이제 인지하시면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8월 12일 날 위에나 루피 리라가 달러를 아마도 대체할 거다. 메이라는 여기 표현이 여기 써 있어요. 근데 러시아 국부펀드에서 웰스펀드라고 여기 나와 있죠. 유로존 내에. 근데 이거는 러시아 측 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러시아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어요. 스위프트 제재를 받으면서 오히려 달러를 외환 보유고에서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거는 10월 6일자 기사예요. 러시아 한국 경협 차관 433억 원 안 갚아. 달러 아닌 루브라로 내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국가들, 한국한테 이 정도면은 더 약소국한테는 더 아마 이거를 강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어쨌든 지금 그 구조를 지금 형성해 가고 있는 와중이고, 이 와중에 이것도 10월 6일 날 중국 위에나 러시아에서 사상 처음 달러 제치고 거래 1위. 러시아가 주로 수출하고 수입하는 품목들이 과연 뭘까요? 천연자원의 보고인, 특히나 이제 천연가스 관련해서 그 국가인데, 과연 왜 여기에 위에나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에나가 전 세계 패권국이 되고 기축통화가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극체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1권 체제에서. 그거에 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래량 이틀 연속 달러 앞질러. 제가 미리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스위프트 제재를 강행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그리고 특히 중국은 이미 준비를 해놓은 현재 상황이에요. 아마 엄청난 일이 향후 수년간에 벌어질 거고 가상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극대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뭐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SPFS, SF, MS, CIPS 과연 이 연결 구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이거는 리플사를 뭐 XRP를 찬양하자는 의미에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근거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쿼드가 있는데 자 쿼드에 대만을 가입시켜 주지 않았어요. 인도가 또 중간에 껴 있었고 어쨌건 G1 체제에서 G2 체제에서 지금 현재는 G20를 필두로 한 다극 체제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양상이고 오페크를 필두로 한 오일 거래는 달러를 기축으로 한 상황에서 사실 지금 현재는 루브라, 위에나 쪽으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가 3월 17일 나왔는데 이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 단일화폐 추진 검토 중. 그러면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뉴스만 보면 자 개별적으로 위에나 따로 루브라 따로 루피 따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결국엔 이게 다 뭉쳐질 거라는 거죠. 뭉쳐져서 움직일 거고 추후에는 G7을 필두로 한 SDR 통화 바스켓 5대 기축 통화에 있는 어떤 그런 통화들도 향후에는 또 저는 점진적으로 단일 화폐 쪽으로 뭉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제 선봉이 되는 건 누구냐면 바로 얘예요.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어쨌든 그렇고 자 이거는 뭐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보면은 6일날 나온 건데 여기 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여기 사우디의 이 전략무기 있죠? 이런 거를 수출하는 거에 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면 미국 정책하고 딱 맞물려 있죠. 이 왜 이럴까요? 미국 대중들은 과연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할까요? 사우디에 무기 수출하는 거를 왜 반대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제안을 했죠. 증산을 해줘. 근데 오펙에서 증산 합의를 안 해줬죠. 오히려 감산을 해버렸죠. 그러면 그게 인플레이션의 원흉이 너네라고 미국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아마 강행될 거예요. 패트리엇 미사일 전략자산에서 사우디에서 배제시키겠다라고 했었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 조성이 이미 미국인들한테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근데 제가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산유국에서 원유를 가져다 쓰는 거랑 쉐일층에서 쉐일가스를 거기서 쉐일 오일을 빼서 빼는 거랑 아주 많이 차원이 달라요. 쉐일층에서 그 에너지를 빼내는 거는 환경 파괴와 엄청난 물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생산 비용이 코스트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간과한 채로 미국은 쉐일층을 발견했기 때문에 에너지 패권에서도 또다시 오페크를 앞지를 거야 라고 비상식적인 발언과 그런 발언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쉐일층을 개발할 거다라고 미디어의 얘기는 나오지만 비현실적인 얘기고 거기에 더해서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러니까 이 전략무기 자체를 사우디에서 철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우디에서는 콧방귀도 안 낄 확률이 높은 게 자 보세요. 패트리어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명중률이 40%예요. 100%가 안 돼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여기 사우디 왕실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딜이 있었어요. 이 딜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S400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패트리어트, 사드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거보다는 신형이에요. S400, S500. 그리고 이거는 수호이 35. 근데 이거를 사우디아라비아가 딜을 내서 이 전략 무기를 수입했다라는 후문이 있어요. 음.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사우디에서 패트리어트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우디 입장에서 의미 없는 일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같이 뭉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재 형국이다. 거기다가 더 웃긴 게 인도 같은 경우는 자 여기 2022년 1월 1일 날 여기 뭐라고 여기 나와 있죠. S400이나 여기 S500을 더 사려고 준비한다. 예. 뭐 계획한다. 계획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S500이라고 나와 있는데 S400보다 더 개량형이에요. 이거는 S500은 최신형이에요. S500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있는데 하이퍼소닉 미사일.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중국, 미국 순으로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도에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체계가 구성되고 있는지 이 면에서는 자 이런 걸 우리가 엿볼 수 있고 이것도 그냥 제가 이게 쓱 보다가 이제 제가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2018년 10월 29일 날 조선일보에 빗썸 인수한 김병건 CEO 손정희 컨소시엄 참여 뭐 사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참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이유가 빗썸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이유가 이런 말 저런 말이 되게 많이 돌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4년이 지난 현재도 이 지배 구조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지배 구조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알아서도 안 되고. 왜? 글로벌 리스트의 금융 마피아의 거대 자본이 여기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를 보면 감사를 한다, 어쩐다, 저쩐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빗썸이라는 이 회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업비트는 과연 어떻게 될지, 국감을 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얘기들이 있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지배 구조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뭐 제가 추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 중국을 필두로 한 이머징 국가는 이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제가 디테일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기반해서 자료를 말씀드린 거는 미국은 군사를 축소하는데 오히려 지금 러시아나 중국은 이면에서 군사적으로 교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더 확장하고 있는 현재의 단계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자, 그리고 앨런 머스크에 관한 것도 이제 제가 지나가는 김에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앨런 머스크가 트윗 관련해서 도지코인 관련해서 한마디 던질 때마다 단기적으로 상승 삑삑해. 예. 근데 이것도 변함없는 체인이라는 거죠. 예. 이것도 아마 지속적으로 앨런 머스크가 밀어붙일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해요. 예. 이 코인에 관련한 것도. 그래서 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은 XRP만 향후 뭐 소송의 결론이 다가온다는 명분으로 막 올라가. 그 외 몇 개의 코인이 일시적인 호재성 발언으로 막 올라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은 과연 호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죽을 코인들일까요?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은 코인들이에요. 세력들이 시총이 작은 게 오히려 가지고 놀기 쉽거든요. 체인링크 얼마 전에 XRP와 뭐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 오라클을 XRP가 사용할 거다.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형편없어요. 자, 어떤 게 진실일까요? 자, 진실을 보고 투자를 해서 향후에 큰 수익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면 하여튼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실 거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아마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CME에 있는 인덱스 거기 들어가 있는 코인들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이런 거를 자꾸 보여드린 이유는 기준을 잡고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저 이제 설명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달러 패권이 진짜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 미국 이면에 있는 미국 등에 빨대를 꽂고 있었던 글로벌 리스트 금융자본가들은 더 이상 미국에 머무르지 않고 그 빨대를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에 관해서 우리 대중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제가 추후에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